여러분, 김재구입니다. 하태경의 반란. 자, 4월 10일 총선 본선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해훈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제치고 경선에 올라왔습니다. 자, 해운대 갑에서 내리 3선을 지냈던 하태경. 험지에 도전한다면서 지역구를 이동을 했습니다. 나는 이때부터 하태경 의원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이해훈 의원이 이제 본선 진출해가지고 민주당 패거리들하고 싸우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태경 의원이 경선 탈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한동훈 경선 원데이터 공개하라 이러면서 지금 막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는 하태경 의원 3선 의원이고, 그리고 또 해운대 갑에서 그대로 있었으면은 당연히 배지 달죠. 그런데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려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부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해훈 의원한테 패배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선 발표 직후에 하태경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보고 왔어요, 지금. 그런데 경선 결과 제가 패배한 것으로 나왔다. 자, 하태경 말, 나는 당에서 공정하게 여론조사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와서 나는 의심스럽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이준석과 친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의심병이 있습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태경 이 사람이 정치 수학적으로 계속 반격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태경이가 정치 수학적 계산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부분, 이번에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태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3명의 경쟁이었던 1차 전에서 46.1포인트를 얻었다. 이해훈 후보는 29.71포인트를 얻었고, 이영 후보는 25.90포인트를 얻었다. 그런데 이명 결선에서는 나 하태경이가 50.87포인트를 얻었는데, 이해훈 후보가 49.13포인트가 나왔고, 이해훈 후보는 5점 여성 가산점으로 51.58이 되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0.71포인트 차이로 내가 졌다. 정확한 팩트잖아요. 여성 가산점 5점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하태경이가 예를 들어서 1포인트, 2포인트 차이로 이겨도 사실 지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태경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명이 치렀던 1차 전에서 본인이 46.1포인트를 얻었는데, 3명이 치렀을 때는 46.1포인트를 얻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전에서 50.87포인트를 얻은 하태경이 하고 본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해훈 후보는 1차전에서 29.71포인트인데 결선에서는 49.13이 되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믿기가 너무 힘든 수치다. 자, 요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김재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해훈이가 29.71포인트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관 출신인 이영 후보가 25.90포인트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영 후보가 25.90포인트를 얻었고요. 이해훈 후보가 29.71포인트를 얻었어요. 그거를 더하기 하면은 하태경보다 훨 앞섭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보세요. 이영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하태경을 찍겠습니까? 이해훈을 찍겠습니까? 저는 100% 이해훈 후보 쪽으로 이영 지지자들이 표를 옮긴 겁니다. 아니, 부산 해운대에서 3선까지 했던 하태경이가 자기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했어요. 그 지역 하태경 모릅니다. 자기가 전국적인 메이저급 정치인이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서울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구민들이 전 장관인 이영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가 누구를 찍겠습니까? 당연히 이해훈 쪽으로 가는 것이죠. 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영 장관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이해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김재구의 정치적 수학 계산입니다. 근데 하태경이는 어떻게 1차 전에서 나는 46포인트, 이해훈이는 29포인트 이렇게 얻었는데 어떻게 2차전에서 49.13%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가 하태경이라는 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이 총선판에서 서울로 옮기면서 자기 존재감 그리고 자기 가오다 시하려고 올라온 분을 그 지역 구민들이 하태경을 소환해가지고 지역을 발전시켜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의 최종 입장은 경선 원데이트를 확인한 뒤에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패배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한동훈 위원장님께서는 경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요구를 수용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자,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원데이트에는 로그, 로데이터, 음성 파일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결선 결과 바로 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너무나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최종 입장을 좀 미루는 것이니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그 경선 내용을 본인들에게 다 보냈고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그 로그, 로데이터, 음성 파일 이걸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민주당은요 그냥 경선 발표만 하고 절대 그 내용 세부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 잡는다면은 차라리 이준석 당으로 가서 거기 가셔가지고 싸우시지 그러셨습니까? 자, 이전에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후 4시 경선 결과 발표를 통해 가지고 그 중성동 지역의 하태경 의원과 맞붙었던 이해운 전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잘 되어가고 있는데 경선에서 승복하지 않고 그냥 어떤 트집거리가 있으면 꺼내가지고 바람잘 없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민주당만 좋아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3선 하시면서 12년 동안 국회 의정활동 하면서 약간 비판적인 그런 정치를 하셨던 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 또 이준석, 천하람 이런 패거리들하고 호흡을 같이 맞추면서 때로는 그 영역에 들어가서 함께 호흡 맞추다가 또 무언가 조금 불리한 것 같으면 다시 나와서 윤 대통령님 내지는 국민의힘 보수 우파 쪽에 건너와서 또 함께 호흡을 맞추는 척하고 이런 정치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이제 배지를 못 달게 되니까 경선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발악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저는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선에서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백의종군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 대통령 정부를 위해서 백의종군 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뭐 국회의원 뭐 한 40년 합니까? 4년이면 끝나요. 또 하태경이한테는 찬스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모든 걸 말살해버리는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끝판이 아니잖아 여기가.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겨. 하태경 의원님 지금이라도 요거 취소하시고 백의종군 하시면서 그 한동훈 위원장 일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구였습니다.